날이, 큰일 났습니다. 한밤중 포도청 나졸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한양 북촌의 어느 저택 사랑채에서 젊은 선비 하나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지요. 누가 이런 짓을. 쓰러진 선비는 강민규, 28살의 젊은 문관이었습니다. 가슴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피가 흥건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규의 손에는 핏자국이 묻은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석 달 전, 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강민규를 찔러 죽인 범인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정조 8년 봄, 한양에 강민규와 윤성준이라는 두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규는 북촌의 양반 집안 자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삼품 참판을 지낸 명문가의 후손이었지요. 반면 윤성준은 가난한 선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서당 훈장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10살 때 같은 서당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환경 때문에 어색했지요. 너는 양반집 자제구나. 옷도 좋고. 윤성준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다 똑같이 공부하는 학동이잖아. 강민규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스물이 되었습니다.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요. 민규야, 나는 꼭 합격해서 우리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 함께 합격하자. 두 사람은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책을 읽었지요.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문장력을 겨루고 정책을 논하고 임금 앞에서 대책을 올려야 했지요. 마지막 날 전시가 열렸습니다. 임금 앞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양 선비는 오늘 시국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하시오. 정조 임금이 물으셨습니다. 강민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명쾌하고 논리적인 답변이었지요.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준의 차례였습니다. 윤성준도 훌륭한 답변을 했지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대책이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민규, 윤성준 두 사람 모두 합격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민규아, 우리가 해냈어. 그래, 성준아, 이제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강민규는 홍문관 수찬으로, 윤성준은 성균관 전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촉망받는 젊은 관리가 되었지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강민규의 집안은 대대로 노론이었고 윤성준은 소론 계열 학자의 제자였지요. 민규, 우리가 당파가 다르다고 해서 우정이 변할까? 어느 날 윤성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파가 뭐가 중요해? 우리는 친구잖아. 강민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우정만은 지키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점점 당쟁이 심해졌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서로를 공격했지요.
강민규는 노론 대신들에게 압력을 받았습니다. 강수찬, 자네는 우리 편이 아닌가? 그런데 왜 소론의 윤성준과 가까이 지내는가? 그는 제 친구일 뿐입니다. 친구. 정치에 친구가 어디 있나? 조심하게. 자네의 앞길이 달려있네. 윤성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론 선배들이 그를 불렀지요. 윤전적, 강민규와 계속 가까이 지낼 텐가? 그는 제 평생 친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그자는 노론이네. 언젠가 자네를 배신할 것이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만나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지요. 민규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아. 당연하지, 성준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노론의 영의정이 소론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론 대신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지요. 소론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론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쪽이 서로를 공격하며 싸웠지요. 그런데 이때 강민규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홍문관에서 문서를 정리하다가 소론 대신 중 한 명이 정말로 뇌물을 받은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이건... 강민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증거를 제출하면 소론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성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숨기면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강민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나는 관리이기 전에 친구다. 성준이에게 먼저 알려주자. 다음 날 강민규는 윤성준을 만났습니다. 성준아,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무엇인가? 강민규는 증거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론 김대감의. 윤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네. 나는 이것을 임금께 올려야 하네. 하지만 자네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었네, 민규. 자네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말일세. 소론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네. 윤성준은 감격했습니다. 고맙네, 민규. 자네는 정말 훌륭한 친구일세. 우리는 친구가 아닌가. 당파보다 우정이 먼저지. 윤성준은 소론 대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김대감을 문책하고 처벌했지요. 강민규도 임금께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소론이 이미 자체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금께서는 현명한 처사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경은 정의롭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구나. 이 일로 강민규와 윤성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강민규를 비난했습니다. 강수찬, 자네는 왜 우리 편을 도우지 않았나? 소론을 무너뜨릴 좋은 기회였는데. 저는 정의를 따랐을 뿐입니다. 정혜, 자네는 배신자일세. 노론에서 강민규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에서 제외되었고 중요한 일에서 배제되었지요. 강민규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친구를 지킨 것은 당연한 일이야. 윤성준은 강민규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민규, 미안하네. 나 때문에 자네가 고생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내 선택이야. 그렇게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론 대신들이 역모를 꾸몄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입니다. 소론의 박판서와 이참판이 역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께서 크게 노하셨지요. 즉시 조사하라. 포도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윤성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윤성준이 역모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윤성준을 체포하라. 윤성준은 영모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지요. 윤성준이 포도청에 잡혀갔습니다. 강민규는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성준아. 민규. 나는 억울하네. 나는 영모 같은 것 전혀 몰랐어. 나는 자네를 믿네. 꼭 구해주겠네. 강민규는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자료를 뒤지고 증인들을 찾아다녔지요. 며칠 뒤 강민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윤성준을 모함한 사람은 바로 노론의 한 대신이었습니다. 윤성준을 제거하고 동시에 강민규와 윤성준의 우정을 끊으려는 음모였지요. 이 비열한 자들. 강민규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노론 대신은 강민규 집안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셨어. 만약 내가 저 사람을 고발하면 우리 집안이 큰 피해를 입을 거야. 강민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안의 은혜를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포기할 것인가? 강민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결심했지요. 나는 친구를 택하겠어. 집안보다, 출세보다 친구가 더 소중해. 강민규는 임금께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론 대신의 음모를 밝히고 윤성준의 결백을 증명했지요. 임금께서는 진상을 파악하시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감히 영모를 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다니. 그 대신을 파직하라. 윤성준은 풀려났습니다. 결백이 증명된 것이지요. 민규, 고맙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일세. 하지만 강민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노론에서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아버지도 크게 실망하셨지요. 민규야,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집안의 은인을 고발하다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내 앞길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승진도 없을 것이다. 강민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지요. 윤성준은 강민규의 희생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민규, 나는 평생 자네의 은혜를 잊지 않겠네. 우리는 친구가 아닌가.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세.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노론에서는 강민규를 응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민규를 제거해야 한다. 저자는 배신자다.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다. 저자가 소론과 내통한다는 증거를 만들면 된다. 노론 대신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강민규가 소론에게 기밀을 넘겼다는 거짓 증거를 만든 것이지요. 강민규를 역적으로 몰자. 그들은 임금께 고변했습니다. 전하, 강민규가 소론과 내통하여 국가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강민규가 그럴 리가 없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조된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강민규가 윤성준에게 기밀을 알려준다는 내용이었지요. 임금께서는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강민규는 포도청에 잡혀갔습니다. 민규. 윤성준이 달려왔습니다. 성준아, 나는 억울하네. 나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어. 나는 자네를 믿네. 꼭 구해주겠네. 윤성준은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지요. 도저히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윤성준은 절망했습니다. 며칠 뒤 강민규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민규는 역적으로 몰려 참령에 처한다. 윤성준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요. 민규를 살려야 해. 어떻게든. 윤성준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지요.
조선시대에는 사형수가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했지요. 만약 사형수가 도망가면 보증인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내가 민규의 보증인이 되자 윤성준은 관아에 청원했습니다. 저는 강민규의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제발 그가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가 도망가면 그대가 대신 죽는다는 것을 아는가? 압니다. 하지만 민규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사형이 눈앞인데 누가 돌아오겠는가? 민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윤성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례적으로 허락했습니다. 강민규는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흘의 시간이 주어졌지요. 성준아, 고맙네. 하지만 만약 내가 도망가면 자네가 죽는데. 자네는 도망가지 않을 것을 나는 알래. 어서 가서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강민규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지요.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민규야.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민규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도망가지 않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형을 앞두고도 돌아오다니. 저 두 사람의 우정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강민규와 윤성준의 우정을 보았다. 이토록 서로를 믿고 희생하는 우정이라면 강민규는 역적이 아닐 것이다. 다시 조사하라. 임금의 명으로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편지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지요. 강민규는 무죄다. 석방하라. 강민규는 풀려났습니다. 성준아, 민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자네가 날 믿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친구가 아닌가. 당연한 일일세.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우정은 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임금께서도 크게 감동하셨지요. 저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도다. 당파를 떠나 서로를 믿고 희생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임금께서는 두 사람을 모두 승진시키셨습니다. 강민규는 홍문관 부제학으로, 윤성준은 예조 참의로 임명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강민규는 영의정이 되었고 윤성준은 우의정이 되었지요. 한 사람은 노론, 한 사람은 소론이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민규, 우리가 어릴 때 꿈꾸던 것을 이루었네. 그래, 성준아,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어. 두 사람은 당파를 떠나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갈등을 조정하고 탕평책을 실현했지요. 임금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두경의 우정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도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강민규가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윤성준은 매일 강민규를 찾아가 간호했지요. 성준아, 자네는 정말 좋은 친구일세. 무슨 소리야. 나도 자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함께해서 참 좋았네. 나도 그래. 강민규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윤성준은 깊이 슬퍼했지요.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윤성준은 강민규의 묘를 지켰습니다. 민규야, 다음 생에도 우리 친구가 되자. 그리고 3년 뒤 윤성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나란히 묻어주었지요. 이 두 분은 평생 친구였으니 죽어서도 함께 계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묘는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파를 넘어선 우정, 생명보다 소중한 믿음.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묘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민규와 윤성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처음에 나왔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강민규가 사랑채에서 칼에 찔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사건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만약 정말로 노론 대신들이 강민규를 죽이려 했다면, 윤성준이 대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우정은 깊고 강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익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니지요.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필요할 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강민규와 윤성준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파가 달라도, 집안이 달라도, 출세와 이익을 버리더라도 친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친구가 있나요? 진심으로 믿고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친구 말입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강민규와 윤성준처럼 우리도 진정한 우정을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익보다는 진심으로, 계산보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아끼는 우정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